안녕하세요. 저는 김소영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경험한 일로 너무나 충격적이고 믿기지 않는 일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아직도 머릿속이 정리되지 않아서 이렇게 사연을 올려봅니다. 제 남편이 15년 동안 저를 속이면서 두 집 살림을 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제가 가장 신뢰했던 후배를 통해서요. 더 충격적인 건 그 후배가 제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제 아들과 한 살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믿기지 않아요. 어릴 때부터 배우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7살 때 엄마 손을 잡고 처음 연극을 보러 갔던 그날이 아직도 생생해요. 무대 위에서 빛나는 배우들을 보며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때부터 배우가 되겠다는 꿈만 품고 살았습니다. 고등학교 3년 내내 연기학원을 다니며 준비했고 대학도 연극영화과로 진학했어요. 지방에 살던 저는 꿈을 위해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집에서 지원해줄 형편이 안 되다 보니 친구 집에서 얹혀 살며 온갖 아르바이트를 해가며 학비와 생활비를 벌어야 했어요. 카페, 편의점, 전단지 배포, 행사 알바 등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낮에는 학교 다니고 밤에는 알바를 하니까 정말 몸이 고단했어요. 그래도 꿈을 포기할 수는 없어서 버텼습니다. 대학 2년을 마치고 나서는 본격적으로 연기 활동을 시작했어요. 영화 촬영지에 엑스트라로 출연하기도 하고 소극장에서 연극 단역도 하면서 경험을 쌓아갔습니다. 오디션도 일주일에 서너 번씩은 봤어요. 친구가 사정이 생겨서 더 이상 얹혀 살 수 없게 되자 할 수 없이 5만 원짜리 고시원으로 이사했습니다. 정말 좁고 지저분한 곳이었어요. 바퀴벌레는 기본이고 벽지는 곰팡이로 얼룩져 있었고 화장실도 공용이었습니다. 하루 한 끼 먹는 게 일상이었어요. 라면이나 김밥 하나로 하루를 버티는 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돈이 정말 없을 때는 편의점에서 할인하는 삼각김밥이나 도시락을 사서 이틀에 걸쳐 먹기도 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방에 좋아하는 여배우의 포스터를 붙여두고 매일 밤 언젠가는 나도 저렇게 될 거야라고 다짐하며 버텼어요. 거울 앞에서 혼자 연기 연습을 하는 것도 일과였습니다. 노력이 헛되지 않았는지 서서히 일거리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대사 한 줄 없는 단역이었지만 점차 조금씩 배역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드라마에서 주인공 친구 역할도 하게 되었고 영화에서도 조연으로 출연하게 되었어요. 대학 3학년 때는 아예 휴학을 하고 연기에 올인했습니다. 작은 소속사와도 계약을 맺게 되었고 전담 매니저도 생겼어요.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인지도도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어요. 길에서 저 사람 드라마에서 본 것 같은데? 라는 말을 들을 때면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SNS 팔로워도 10,000명을 넘었고 팬레터도 간간히 받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매니저가 중요한 스케줄이 있다며 저를 어디론가 데려갔어요. 촬영장인 줄 알았는데 웬 고급 호텔이더군요. 미팅이 있다고 해서 따라갔는데 스위트룸 안에 중년 남성이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소영아, 이분이 우리 회사에 투자하시는 회장님이야. 인사드려라고 매니저가 말했어요. 뭔가 이상한 분위기였지만 일단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남성이 제게 술을 따라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미성년자가 아니지만 술을 잘 못 마셔서 라고 거절했더니 매니저가 제 팔을 잡더니 소영아, 회장님 기분 상하게 하지 마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때부터 뭔가 상황이 이상하다는 걸 알았어요. 회장이라는 사람은 계속 제게 옆에 앉으라고 했고 어깨에 손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정말 불편해서 일어나려고 했더니 매니저가 소영아,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걸 한순간에 날리고 싶어. 연예계에서 매장당하고 싶어. 라고 협박했어요. 그 순간 정말 무서웠습니다. 지금까지 고생해서 쌓아온 모든 게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결국 그날 밤 제가 꿈꿔왔던 모든 것들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 이후로 소위 말하는 스폰을 받게 되었어요. 광고 제의가 들어오고 드라마 주연 제의도 받게 되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승승장구하는 것 같았지만 제 마음은 매일 죽어가고 있었어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서너 번씩 그런 자리에 불려다녔어요. 거절하려고 하면 계약 해지하고 싶어. 지금까지 투자한 돈 다 물어내고 나가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돈은 많이 벌었지만 행복하지 않았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자괴감이 들었고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술도 늘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어요. 연기를 할 때도 집중이 안 되었습니다. 그렇게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한 남자가 제 곁에 나타났어요. 김정훈이라는 이름의 그 남자는 유통업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단역으로 출연했을 때부터 팬이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팬 중 한 명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제가 힘들어하는 걸 보고 진심으로 걱정해 주더군요. 무슨 일 있어요? 요즘 표정이 안 좋아 보이는데 라고 물어봤을 때 왠지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물론 스폰 이야기는 할 수 없었지만 연예계 생활이 생각보다 힘들다고 털어놓았어요. 그랬더니 정말 진심으로 위로해 주더군요. 힘들면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맛있는 거라도 사드릴게요 라고 했어요. 정훈 씨는 정말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힘들어할 때마다 맛있는 음식을 사주고 드라이브도 시켜주고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만난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더군요. 사귄 지 6개월쯤 되었을 때 정훈 씨가 제게 프로포즈를 했어요. 연예계 생활 그만두고 저랑 결혼해요. 제가 평생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라고 했습니다.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어릴 때부터 꿈꿔왔던 배우의 꿈을 포기해야 한다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더 이상 그런 더러운 일들을 하면서 살고 싶지 않았어요. 정훈 씨와 함께라면 정말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결국 소속사와 계약을 해지하고 연예계를 떠났어요. 물론 스폰 이야기는 정훈 씨에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연예계가 생각보다 힘들어서 그만두기로 했다고만 했어요. 결혼식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비록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진심으로 축복해주는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행복했습니다. 신혼여행도 정말 즐거웠고요. 이제 정말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어요. 결혼한 지 1년 후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정말 예쁜 아이였어요. 정훈 씨도 아들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우리 지훈이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며 하루 종일 아이만 쳐다보곤 했어요. 전업주부가 된 저는 아이 키우는 것에 전념했어요. 집안일도 완벽하게 하려고 노력했고 남편 뒷바라지도 정성껏 했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도 열심히 배워서 만들어주고 항상 예쁘게 꾸미고 다녔어요. 정훈 씨는 제가 예전에 연예인이었다는 걸 자랑스러워했어요.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 마누라 예전에 연예인이었어라고 소개했고 제가 출연했던 드라마나 영화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기분이 나쁘지 않았어요. 남편이 저를 자랑스러워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저를 과시용으로 이용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친구들과의 모임에 갈 때면 항상 저를 데리고 가려고 했고 우리 마누라 어때? 예쁘지? 라며 자랑했습니다. 저는 그저 예쁜 액세서리 같은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남편을 사랑했기 때문에 참았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도 잠깐이었어요. 아들이 3살이 되던 해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남편을 기다리고 있는데 한 여자가 집으로 찾아왔어요. 누구냐고 물어보니 언니 모르겠어요? 저 이민아예요 라고 하더군요. 연예계에 있을 때 저보다 3살 어린 후배였어요. 미나와는 정말 친하게 지냈었어요. 언니 동생 하며 지냈고 제가 연예계를 그만둘 때도 많이 아쉬워했던 후배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배가 갑자기 집으로 찾아온 거예요. 언니, 저 정말 죄송해요. 언니한테 말하고 싶었는데 용기가 안 나서. 라며 울기 시작하더군요.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더니 정말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언니 남편이랑 저희가 만나고 있어요. 벌써 2년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뭔 소리냐고 물어봤더니 언니가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만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선후배로 만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라고 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 말이었어요. 언니 남편이 저한테 말했어요. 결혼하고 애 낳고 사니까 별 볼 일 없어졌다고. 예전에 예뻤던 게 다라고.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저를 사랑한다고 했던 남편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했던 남편이 뒤에서는 그런 말을 하고 있었다니요. 미나는 계속 울면서 언니 정말 죄송해요. 저도 모르게 이렇게 됐어요 라고 사과했어요.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죠. 그날 밤 남편이 돌아오자마자 따져 물었어요. 처음에는 부인하더니 결국 인정하더군요. 미안해,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라면서 무릎을 꿇더군요. 이혼을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직 어린 아들 생각에 선뜻 결정을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있었고요. 연예계를 떠난 지 오래되어서 다시 일을 시작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남편은 각서까지 써주었어요. 다시는 바람피지 않겠다. 가정에 충실하겠다는 내용의 각서였죠. 그리고 한동안은 정말 모범적인 남편이 되려고 노력했어요. 일찍 들어와서 아이와 놀아주고 집안일도 도와주고 저에게도 더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꽃도 자주 사다 주고 가끔씩 데이트도 하자고 했어요. 그렇게 10여 년이 흘렀습니다. 아들도 중학생이 되었고 저희 부부도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은 것 같았어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복고 열풍이 불면서 제가 출연했던 드라마가 재방송되기 시작했어요. SNS에서도 제 이름이 간간히 언급되었고 이 배우 지금 뭐하고 있을까? 라는 댓글들도 보였습니다. 어느 날은 작은 방송사에서 예전 드라마 특집 프로그램에 출연해달라는 제의가 들어오기도 했어요. 솔직히 마음이 동했어요. 오래간만에 방송에 나가보고 싶기도 했고 예전 동료들도 만나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이 강하게 반대했어요. 지금 와서 뭘 하려고 그래? 애도 있는데 그런 거 할 시간 있어? 라며 화를 내더군요. 그냥 조용히 살자. 괜히 나섰다가 안 좋은 일 생기면 어떡해라고도 했어요. 결국 제의를 거절했어요. 남편 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고 굳이 파장을 일으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으로는 아쉬웠어요. 그런데 얼마 후부터 인터넷에 제 이름으로 악성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한두 개였는데 점점 많아지더니 나중에는 하루에 100개씩도 달렸어요. 김소영 진짜 못생겼네. 연기도 못하면서 뭘 믿고 나왔었지. 지금은 완전 아줌마 됐을 듯 같은 내용들이었어요. 정말 악질적이고 인신공격적인 내용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시하려고 했어요. 인터넷에서 흔히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너무 심각한 수준이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하루에도 수십 개씩 악플이 달리니까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더 문제는 예민한 아들이 그 댓글들을 보고 힘들어한다는 거였어요. 엄마, 사람들이 왜 이렇게 나쁘게 말해? 라며 우는 아들을 보니까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경찰서에 고소장을 냈어요. 사이버 수사대에서 IP 추적을 해서 가해자를 찾아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합의를 위해 경찰서로 나오라고 하더군요. 경찰서에서 가해자를 만나기로 한 날 정말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어요. 들어오는 사람을 보니까 바로 미나였던 거예요. 그것도 중학생 아들을 데리고 왔더군요. 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라며 무릎까지 꿇더군요. 왜 그런 짓을 했느냐고 물어봤더니 언니가 너무 미워서 언니 때문에 제 인생이 망쳤다고 생각했어요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미나가 데려온 아들을 보는 순간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그 아이가 저희 지훈이와 너무 닮은 거예요. 특히 눈과 코 모양이 거의 똑같았습니다. 미나야, 이 아이가 몇 살이야? 라고 물어봤더니 중학교 2학년 2호라고 하더군요. 저희 지훈이보다 1살 어렸어요. 그 순간 정말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합의를 마치고 나올 때 그 아이가 마신 종이컵을 슬쩍 챙겼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인터넷으로 친자검사 키트를 주문했습니다. 남편 몰래 남편의 머리카락과 그 아이의 침을 채취해서 검사를 의뢰했어요.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친자 확률 99.9%. 즉, 그 아이가 제 남편의 친아들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남편이 15년 전에 바람을 피웠을 때 미나가 임신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 사실을 숨기고 살아온 거죠. 그날 밤 남편과 미나를 불러서 따져 물었어요. 처음에는 부인하던 남편도 검사 결과를 보여주니까 결국 모든 걸 털어놓더군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었어라며 무릎을 꿇는 남편을 보니까 정말 허탈했어요. 15년 동안 저를 속이고 살아온 거잖아요. 더 충격적인 건 미나와의 관계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지금까지 계속 만나오고 있었고 사실상 두 집 살림을 해온 거였습니다. 왜 그때 이혼하자고 안 했어? 왜 나를 속이고 살았어? 라고 소리쳤더니 너를 사랑해서 그랬어. 가정을 지키고 싶어서 그랬어라고 하더군요. 미나도 울면서 사과했어요. 언니, 저도 처음엔 그냥 한 번뿐이라고 생각했는데 아이까지 생기고 나니까 어쩔 수 없었어요라고 했습니다. 정말 배신감이 들었어요.
가장 믿었던 남편과 가장 아껴했던 후배가 저를 이렇게 속이고 있었다니요. 그동안 저는 바보처럼 착한 아내 역할만 하고 있었던 거죠. 이혼을 하려고 했어요. 더 이상 이런 거짓말 속에서 살 수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남편이 무릎을 꿇고 매달리더군요. 제발 한 번만 더 용서해줘. 이번엔 정말로 정리할게. 미나와도 완전히 끝낼게라며 울면서 빌더군요. 그리고는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그리고 너도 과거에 깨끗하지 않았잖아. 연예계에 있을 때 그런 일들. 순간 숨이 막혔어요. 남편이 제 과거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그걸 알아? 라고 물어봤더니 미나 동생이 연예계에서 일하는데 그쪽으로 소문이 다 들렸어라고 하더군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그렇게 숨기려고 했던 과거가 결국 들통이 난 거였어요. 남편은 그걸 알고도 저와 결혼한 거였고 지금은 그걸 빌미로 협박하는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이혼하면 그 일도 다 공개할 거야. 우리 아들은 어떻게 될 것 같아? 라는 말에 정말 무너졌어요. 제 과거 때문에 아들까지 피해를 볼 수는 없었거든요. 지금 정말 혼란스러워요. 이혼을 해야 할지 아니면 아들을 위해서라도 참고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남편은 앞으로 미나와 완전히 정리하고 저희 가정에만 충실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미 2번이나 배신당한 입장에서 믿기가 어려워요. 미나도 더 이상 연락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아이가 있는 이상 완전히 끊어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아이도 아버지가 누군지 알 권리가 있을 테고요. 가장 힘든 건 저희 아들이에요. 아직 중학생인데 이런 복잡한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빠에게 이복 형제가 있다는 사실을 언제 말해야 할까요? 경제적인 문제도 있어요. 이혼을 하면 당장 생계를 꾸려나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연예계를 떠난 지 15년이 넘어서 다시 복귀하기도 어려울 것 같고 다른 일을 하자니 경력이 없어서 막막해요. 하지만 이대로 계속 살아가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남편을 볼 때마다 미나와 함께 있는 모습이 떠오르고 그동안 저를 속이고 살았다는 생각에 화가 나요. 더욱 화가 나는 건 남편이 제 과거까지 들춰내면서 협박한다는 거예요. 제가 어쩔 수 없이 했던 일을 이렇게 이용하다니 정말 비겁하다고 생각해요. 미나와의 일도 마음에 걸려요. 그 아이는 죄가 없는데 아버지를 제대로 만나지도 못하고 살아왔잖아요. 그렇다고 저희 가정을 위해 그 아이를 무시할 수도 없고요. 며칠 전에는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미나가 갑자기 집으로 찾아왔는데 언니, 저희 민준이가 아버지를 만나고 싶다고 해요라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당연한 요구라고 생각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저희 가정이 더 복잡해질 것 같아서 걱정이었거든요. 미나야, 그건 좀 라고 말하려는데 마침 저희 지훈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민준이와 지훈이가 마주치는 순간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로 닮았더군요. 지훈이도 엄마, 저 형이 나랑 너무 닮았는데? 라고 물어보더군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우연의 일치야라고 둘러댔어요. 그날 밤 남편과 진지하게 대화를 나눴어요. 여보, 이제 정말 정리를 해야 할 때인 것 같아. 아이들도 다 크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숨기고 살 수는 없잖아라고 말했어요. 남편도 그러게. 나도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 민준이에게도 미안하고 지훈이에게도 미안하고 라며 고민하더군요. 그러면서 남편이 털어놓은 이야기가 또 충격적이었어요. 사실 미나가 임신했을 때 결혼하자고 했었어. 그런데 미나가 거절했어. 너와 결혼하겠다고 했으니까 자기는 혼자 키우겠다고. 그럼 왜 지금까지 만나온 거야? 라고 물어봤더니 미나가 혼자 아이 키우는 게 힘들다고 해서 도움이라도 주려고 했는데 어느새 이렇게 됐어라고 하더군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도움을 주겠다면서 왜 저에게는 숨겼는지, 왜 거짓말을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진짜 도움만 주려고 했다면 저에게도 말했을 텐데요. 며칠 후에는 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어요. 지훈이 담임 선생님한테서 전화가 온 거예요. 지훈이가 요즘 수업 시간에 집중을 못하고 있어요. 집에 무슨 일이 있나요? 라고 하더군요. 집에 와서 지훈이와 대화해봤더니 아이가 벌써 다 눈치채고 있었어요. 엄마 아빠가 다른 여자랑 만나고 있는 거 맞죠? 그리고 그 형이 제 형제인 거 맞죠? 라고 물어보더군요. 아이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숨길 수도 없었어요.
결국 모든 걸 솔직하게 말해줬어요. 지훈이는 처음에는 충격받아 했지만 생각보다 침착하게 받아들이더군요. 엄마,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혼하실 거예요? 라고 물어보는 아들을 보니까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아직 중학생인데 이런 복잡한 일들을 겪어야 하다니요. 아직 정하지 못했어. 지훈이 의견은 어때? 라고 물어봤더니 엄마가 행복한 게 제일 좋아요. 엄마가 이혼하고 싶으면 이혼해도 돼요라고 하더군요. 정말 기특하면서도 안쓰러웠어요. 아직 어린 나이에 이런 현실적인 판단을 해야 하다니요. 그 순간 제가 정말 잘못 살아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후로 며칠을 고민했어요. 이혼을 할까 말까. 친정 엄마와도 상의해봤는데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을 택하라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러던 중에 또 다른 일이 터졌어요. 미나가 갑자기 병원에 입원했다는 연락이 온 거예요. 남편이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는데 저도 따라갔어요. 알고 보니 미나가 우울증으로 자살 시도를 한 거였어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겠다는 유서까지 남기고요. 다행히 민준이가 빨리 발견해서 큰일은 나지 않았지만요. 병원에서 미나를 보니까 정말 많이 야윈 모습이었어요. 언니, 정말 미안해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라며 계속 사과하더군요. 그때 민준이도 왔는데 아이가 엄마 제발 죽으려고 하지 마요. 저만 있으면 돼요라며 우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그 광경을 보면서 생각이 많아졌어요. 미나도 민준이도 지훈이도 모두 이 상황의 피해자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진짜 잘못한 건 남편인데 왜 다들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걸까요? 며칠 후 미나가 퇴원하면서 저에게 편지를 보내왔어요. 정말 진심 어린 사과의 내용이었어요. 언니를 너무 사랑하고 존경했는데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앞으로는 정말 언니 가정에 피해주지 않겠어요 라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민준이도 이제 아버지가 누군지 알고 있어요. 하지만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했어요. 언니 가정의 평화가 제일 중요하니까요 라고 했어요. 편지를 읽으면서 정말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고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안쓰럽기도 하고 민준이가 아버지를 포기해야 하는 게 정말 안타까웠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지훈이가 저에게 엄마, 저 민준이 형이랑 만나고 싶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 라고 물어봤더니 형도 아버지 없이 자라는 게 불쌍해요. 그리고 저도 형이 있다는 게 신기해요 라고 하더군요. 정말 기특한 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도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니요. 제가 잘 키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조심스럽게 민준이와 지훈이를 만나게 해줬어요. 처음에는 어색해하더니 나중에는 정말 형제처럼 지내더군요. 같이 게임도 하고 축구도 하고 그 모습을 보니까 정말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흐뭇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씁쓸하기도 하고 이 아이들이 왜 이런 상황을 겪어야 하는지 안타까웠어요. 남편도 두 아이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는 것 같았어요.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라는 표정이었거든요. 그 후로 우리 가족의 일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주말이면 민준이도 집에 놀러 오고 지훈이도 민준이 집에 놀러 가고 이상하지만 나름 평화로운 일상이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남편에 대한 제 마음은 정리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마음은 있지만 배신감과 분노도 있었거든요. 정말 용서해도 되는 걸까요? 어느 날 남편이 저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했어요. 정말 미안해. 나 때문에 모두가 힘들었는데. 앞으로는 정말 잘할게. 너만 믿어줘라면서요. 그리고 미나와는 정말 정리했어. 더 이상 개인적으로 만나지 않을 거야. 다만 아이들 때문에 최소한의 연락만 할게라고 약속하더군요. 정말 마지막 기회를 줘야 할까요? 아니면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할까요? 제 나이도 40대 중반이 되어서 다시 시작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가장 걱정되는 건 제 과거 일이에요. 만약 이혼하게 되면 남편이 정말로 그 일을 공개할까요? 그렇게 되면 지훈이는 어떻게 될까요?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놀림받지는 않을까요? 하지만 계속 이런 불안감 속에서 살아가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남편이 언제 또 거짓말을 할지 모르겠고 또 다른 여자가 나타날지도 모르겠어요. 미나는 지금 심리 상담을 받으면서 회복하고 있다고 해요.
민준이도 상황을 이해하고 잘 적응하고 있고요. 어른들의 문제 때문에 아이들이 고생하는 건 정말 안타까워요. 지금 정말 인생의 갈림길에 서 있는 기분이에요.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무엇이 옳은지 정말 모르겠어요. 용서하고 다시 시작할지, 아니면 과감하게 새로운 길을 갈지. 주변 사람들은 다들 다른 조언을 해요. 어떤 사람은 가정을 지켜야 한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행복이 우선이라고 해요. 정답이 뭔지 정말 모르겠어요. 요즘은 잠도 잘 오지 않고 식욕도 없어서 많이 말랐어요. 스트레스 때문인지 머리카락도 많이 빠지고 있어요. 이런 상태로 계속 살아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무엇보다 지훈이가 걱정이에요. 아이가 엄마, 괜찮아요? 라고 물어볼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제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아이도 스트레스 받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어떤 선택이 가장 좋은 걸까요? 정말 조언이 절실해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라도 털어놓고 나니까 조금은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조언을 기다리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이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